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중국 이슈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랬죠. 그 네. 둔화되는 정도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이 연일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에 대해서 지금 예측을 하는 그런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1분기에 18.3% 성장을 했었고요. 2분기에 7.9, 그리고 3분기에 4.9%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거냐를 두고 4%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작년 4분기가 재정 투입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잠재 성장률보다 많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6.5%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는 역기저 효과가 작용을 해서 블룸버그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3.1% 예상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8%를 달성하려 그러면은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8% 이상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8%는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국은 연초에 6% 이상의 성장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4분기에 3%대까지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아마 내년을 갖다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될 걸로 이렇게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은 잘 아시겠지만은 시진핑의 영구 집권을 위한 이 3년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 같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게 될지가 좀 주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지준율 인하하고 네. 기준금리 일부 인하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통한 경기 부양은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약발이 먹히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좀 더 강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 규제 부분을 좀 많이 풀어줄 것 같다. 그리고 또 지방 정부 부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완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관리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은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매파적인 발언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동산이라든지 지방정부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어쨌든 간에 긴축으로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부양 쪽으로 나간다면 우리로 봐서는 괜찮죠. 좋긴 합니다만은 전체 글로벌 경제로 놓고 봤을 때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중국 경제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펀더멘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부양책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방 정부의 부채라든지 부동산 규제 이런 쪽 좀 더 강화적인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말씀 또 이어봤는데요.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미국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려가면서 태양광 산업을 또 키우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노르웨이의 리서치 회사인데 네. 리스타트 에너지라는 데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미국이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갖다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2012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물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2008년에는 22%이다가 네. 2011년에는 57%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일단은 세금을 갖다 매기기 시작하니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1%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 그 빈자리를 갖다가 미국 기업들이 차지한 게 아니고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이 아시아 기업들이 대부분 네. 차지를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2019년에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다가 작년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부분도 공백도 미국 기업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태국이나 한국 같은 기업들이 들어왔더라 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태양광 부분에서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관세를 통한 이 조치는 별 효과가 없다. 다른 어떤 걸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태양광을 갖다가 굉장히 키울 그런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또 태양이 좋은 지역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태양광의 발전 비중이 한 3% 정도 되는데 이걸 네. 갖다가 35년에는 40% 이상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자국의 태양광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태양광 산업을 육성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덤핑 관세를 물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그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생산할 때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말하자면 업체들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지원금을 쏟아부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네. 이런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배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통한 자국 산업의 육성에 중국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같은 방식으로 뭐 수소 산업도 좀 키우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 산업 그러면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질 수소가 있고 네. 부생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뭐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최종점에 도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네. 결국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 수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걸 갖다가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하고 그래서 얻은 수소를 가지고 다시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아닙니까? 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생기는가 하면 60% 정도의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kW의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를 갖고 전기를 생산했을 때는 400W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이 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린 수소의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중국의 그 태양광으로 따져서 세계 1, 2위 업체하는 룽제 에너지라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1.5기가와트짜리 전해조 그러니까 물을 전기 분해하는 그런 시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그것 이외에도 국유 발전 기업들도 10기가와트 규모의 이 전해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해서 전기 생산해봤자 말하자면 생산하는 쪽쪽 손해인데 네.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중국 정부의 나라에서. 막강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기술을 갖다가 습득을 해가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경쟁력에서 다른 나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수소가 앞으로 우리 뭐 주식시장에서도 큰 테마가 될 게 분명하지만은 세계적인 경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